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에겐 정말 너무 사랑스런 그런 애인이 있어요. 바로 고등학교 동창의 어머니인데요. 저보다 친구의 엄마가 저에게 더 적극적인 편이어서 이 연애가 참 재밌고 짜릿한 편이에요. 친구의 본명은 밝힐 수 없으니 세훈이라고 할게요. 세훈이 아줌마는 제가 일하고 있는 일식당의 사장님이에요. 동창인 세훈이에게는 살짝 미안한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아줌마가 저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유혹을 했으니 친구에게 저도 나름 할 말은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줌마랑 사랑을 나눌 때면 어질어질할 정도로 짜릿한 편이라서 아줌마를 놓아주고 싶지가 않기도 해요. 아줌마도 저를 만나면서 그걸 하는 재미를 새롭게 깨닫는다고 할 정도로 저에게 푹 빠져 있고요. 시간만 나면 저를 집으로 불러대니 어떻게 그런 아줌마와의 연애를 거부할 수 있겠어요. 세훈이 아줌마를 만나게 된 건 반년 전쯤이었어요. 사실 저의 오랜 꿈은 고급 호텔에서 일을 하는 멋진 셰프가 되는 것이었는데요. 흰색 옷을 입고 하얀색 위생모를 멋지게 쓰고는 요리에 매진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요리에 관심이 정말 많았고요. 즐겨보는 프로그램도 죄다 요리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는 다른 평범한 직업을 가졌으면 하고 바라셨는데요. 셰프가 되겠다는 저의 마음이 진심인 걸 아시고는 결국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기도 했죠. 저는 그렇게 대학도 전문대 조리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왜 그런 건지 조리학과에 진학을 하는 건데도 고등학교 성적이 중요하게 당락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요리에만 푹 빠져 있었지 공부는 뒷전이었던 저는 성적이 안 좋은 편이어서 가고 싶었던 명문대학 조리학과에는 진학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지방에 저를 받아주는 곳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기본적인 요리에 대한 공부도 하고 때론 실습도 하면서 한식, 중식, 일식 가릴 것 없이 많은 것들을 배우기는 했네요. 사실 요리를 하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가 있기 마련인데요. 저는 한식 요리를 참 좋아하고 자신 있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취득한 자격증도 한식조리 기능사였어요. 그런데 그런 자격증이 있다고 호텔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전문대를 졸업하고 몇 군데 호텔에 이력서를 넣어보기는 했지만 취업이 참 쉽지가 않았어요. 취업하기가 가장 쉬운 곳은 사실 요양병원이나 푸드코트 이런 곳이었는데요. 20대 젊은 나이에 꿈을 내려놓고 그런 곳에서 일을 하기는 싫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대학을 졸업했으니 자기 앞가림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여러 식당을 전전하는 중이었어요. 제가 꿈꾸던 호텔 주방장이라는 꿈은 멀어지는 건가 하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죠. 그렇게 반년 전쯤에 저는 시내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일을 쉬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인 세훈이랑 동네에서 마주치게 되었죠. 키는 작았지만 생긴 건 참 잘생긴 친구인 세훈이는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였는데요. 멀어졌다기보다는 대학을 진학하면서 연락이 뜸해진 사이였죠. 각자 사는 게 바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날은 무슨 우연인지 주말에 동네를 걷다가 우연히 세훈이를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참 고등학교 동창이 좋은 게 아무리 오랜만에 보더라도 마치 엊그제 만난 것처럼 편하다는 점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서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반갑게 대화를 나눴어요. 마음 같아서는 세훈이랑 소주라도 한잔하고 싶었는데 세훈이가 선약이 있다고 해서 잠깐 길가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죠. 세훈이는 지방에 있는 공기업에 취업을 한 상태라 주말이나 한 번씩 집에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부를 물었죠.
인류 호텔 주방장이 되겠다는 꿈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냐고요? 세훈이 녀석은 제가 호텔 주방장이 되겠다는 꿈을 오래전에 이야기한 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세훈이의 그런 질문이 참 민망했어요. 저는 머리를 긁적이면서 호텔 주방장은 꿈도 못 꾸는 상태라고 털어놓았죠. 그리고는 얼마 전에 일하던 레스토랑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말을 듣더니 세훈이가 갑자기 잘 됐다면서 안 그래도 엄마가 주방장을 구한다는 것 같던데 횟집 같은 곳에서 일하는 것도 관심 있냐고 묻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횟집을 운영 중인데 거기서 주방일 볼 사람을 구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각 있으면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주겠다고도 했어요. 세훈이 아줌마가 나름 동네에서 목 좋은 자리에 1, 2층을 통으로 다 쓰는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건 예전부터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오마카세 같은 고급 일식당은 아니었지만 규모가 있는 횟집이라니 솔깃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기도 했고 친구에게 체면 차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니 꼭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큰 횟집에서 일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경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며칠 후에 세훈이 아줌마에게 연락이 오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세훈이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간단한 이력서를 들고 가게로 들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일하는 주방장이 꽤 오래 일을 해줬는데 사정상 그만두게 되었다면서 한번 면접 볼 겸 찾아오라면서요. 세훈이랑 친하게 지내기는 했지만 아줌마랑 통화를 해본 건 처음이었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줌마의 목소리는 콧소리가 간드러지는 편이었는데 아주 여우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아줌마네 횟집으로 찾아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 횟집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꽤 규모가 있는 횟집이었어요. 평상시에 손님도 꽤나 많아 보이기도 했고요. 제가 찾아갔을 때는 장사가 시작하기 전이라 가게는 조용했는데요. 가게로 들어서자 세련돼 보이는 아줌마가 방긋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었어요. 세훈이 아줌마였죠. 도저히 50대라고는 안 보일 만큼 아줌마는 젊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아줌마는 요가도 하고 골프도 치러 다니면서 인생을 재밌게 사는 사람이었고요. 역시 돈이 좋은 건지 이런 식당 일을 하면서도 또래 다른 아줌마들에 비해서 상당히 젊어 보였고 매력이 넘치는 편이었어요. 통화할 때 느껴졌던 것처럼 확실히 여우 같은 분이기도 했고요. 특히 눈웃음이 사람을 홀리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줌마는 저를 보더니 세훈이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다면서 저를 조용한 룸으로 이끌더라고요. 그곳에서 저는 아줌마랑 마주 앉아서 면접 비슷한 걸 보게 된 셈이었죠. 저는 준비해간 이력서를 아줌마에게 드렸는데요. 아줌마는 제 이력서를 쭉 훑어보시더니 젊은데 조리학과 나와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해주시기도 했죠. 그러더니 일식집에서 일을 해본 경험은 없는 것 같은데 할 수 있겠냐고 물으셨어요. 뭐 일식 조리기능사 자격증도 있어서 못할 건 없었는데요. 횟집에서 일했던 경험은 없지만 며칠만 일을 인수인계 받으면 잘 해내도록 하겠다고 저는 포부를 야심차게 밝혔죠. 셰프는 못하는 요리가 없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기도 했고 며칠만 배우면 요리야 금세 적응할 자신도 있었고요. 아줌마는 저의 그런 모습이 믿음이 갔는지 그 자리에서 언제 출근할 수 있냐고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저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나오겠다고 했더니 아줌마는 제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마음에 든다면서 그러라고 하셨어요. 아줌마는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돌아서는 제 팔이랑 등을 토닥여 주시더니 엄청 다부지다면서 놀라는 듯 하기도 했죠. 그러더니 주방장은 체력도 중요하다고 제가 체격이 좋아서 더 마음에 든다고 묘한 웃음을 보이기도 하셨어요. 주방장으로 일하는 건 몇 시간씩 서서 일을 해야 하는데요. 제가 또 체력 하나는 타고난 편이어서 그런 건 자신이 있었죠.
저는 헬스도 꾸준히 하고 있다고 어필을 했더니 아줌마는 좋다면서 내일 보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세훈이 덕에 저는 아줌마네 횟집에 취업을 하게 되었네요. 일을 그만두기로 하신 분이 나이가 조금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젊어서 놀라는 눈치이기도 했는데 요리에 일머리가 있는 걸 보고는 안심하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죠. 그러면서 일을 그만두고 떠나는 게 부담이 없겠다면서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어요. 저는 며칠 정도 그분에게 그 식당에서 주로 다루는 메뉴나 기본적인 것들을 인수인계 받게 되었고요. 저 말고도 주방 일을 하는 다른 직원도 있어서 일은 금세 적응하게 되었어요. 나름 사이즈가 있는 식당이어서 직원도 참 많더라고요. 서빙을 하는 아줌마들도 있었고요. 일이 바쁜 주말만 아르바이트를 나오는 직원들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늦은 시간까지 술 장사를 하는 편이다 보니 출근은 점심때쯤 하는 편이었는데요. 일했었던 레스토랑보다 늦게 일이 마무리되는 건 별로였지만 또 출근이 그만큼 늦은 편이라 나쁘지 않더라고요.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요. 세훈이 아줌마는 가게 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는 듯 했어요. 힘든 일을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가게를 다 꿰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줌마가 안 계실 때 가게를 관리하는 실장 아줌마가 따로 있기도 했는데요. 늦더라도 세훈이 아줌마는 가게 문 닫을 시간에는 꼭 들러서 그날 매출이니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기도 했죠. 아줌마는 가게에 적응도 빨리 하고 일도 깔끔하게 해주는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저에게도 참 살갑게 대해주기 시작했어요. 주방에 와서 재료 준비를 하는 제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고 어떨 때는 제 등이나 팔을 어루만지면서 참 듬직하다고 묘한 느낌을 남기기도 했죠. 어느 날은 여자친구는 있냐고 개인적인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애인이 없다고 하자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하냐고 묻기도 했어요. 저는 사회생활도 좀 할 겸 아줌마처럼 애교도 많고 섹시한 타입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아줌마는 코를 찡긋하면서 기분 좋은 내색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 보는 눈이 있다고 싱글벙글하기도 했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친구 엄마이기도 했고 또 제가 연상을 만나본 일이 없어서 아줌마를 상대로 이상한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아줌마가 언젠가부터 저를 보면 자꾸 제 팔이며 등을 어루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인 질문들을 하면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 살짝 묘한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아줌마가 저를 떠보는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죠. 그러다가 그곳에서 일한 지 몇 주쯤 지났을 무렵 처음으로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게를 닫을 무렵까지 남아있던 직원들까지 해서 6명 정도 인원이 회식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자 직원은 저 한 명뿐이었어요. 주방장으로 일하는 나이가 조금 있는 다른 남자분이 한 분 더 있기는 했는데요. 그분은 술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또 가정도 있어서 일을 마치고는 바로 퇴근을 하셨거든요. 1차는 횟집 문을 닫아놓고 모여서 가볍게 요기도 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세훈이 아줌마는 회식 때 제 옆에 앉았는데 분위기가 묘하게 흐르는 것 같았죠. 술이 한 잔 두 잔 오가면서 다른 직원분들이 부추기는 통에 아줌마랑 러브샷을 하기도 했고요. 아줌마는 안주를 제 입에 먹여주기도 하면서 저를 민망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같이 있던 아줌마들도 짓궂게 사장님이 저를 좋게 보신 듯하니 앞으로 사장님을 잘 모시라면서 농담을 하기도 했고요. 음식도 맛있고 술도 맛있기는 했지만 아줌마들 사이에 껴서 술을 마시려니 살짝 기가 빨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네요. 그렇게 술자리 분위기가 한참 달아오른 후에 다들 2차는 신나게 노래방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회식에 노래방이 빠질 수 없잖아요. 제가 노래를 잘 부르는 편은 아닌데 노래 부르고 즐기는 그런 분위기는 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나이 드신 아줌마들은 살짝 분위기가 젊은 사람들하고 다르더라고요. 친구들하고 가면 그런 일이 없는데 아줌마들이라
적당히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나서는 브루스 타임을 갖자고 하는 거예요. 한 아줌마가 마이크를 잡고 끈적한 노래를 불러대기 시작했고요. 그러자 세훈이 아줌마가 분위기 있는 노래 나오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면서 제 손을 잡아 이끌었어요. 저는 브루스 같은 걸 춰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줌마에게 맞춰서 흐느적거리면서 움직일 뿐이었죠. 그래도 어디서 본 건 있어서 아줌마 허리에 살짝 손을 가져다 대고 있었는데 참 몸매가 군살없이 매끈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줌마는 아주 교태 섞인 웃음을 흘리면서 저를 쳐다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마주본 채로 바짝 붙어 있는 게 처음이라 이상하게 마음이 요동치는 기분이었죠. 그때 아줌마가 무슨 말을 했는데 노래 소리에 섞여서 잘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아줌마 귀에 대고 속삭이듯이 잘 안 들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줌마는 제 귀에 입술을 가져다 대면서 가까이서 보니 잘생겼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거 대놓고 유혹을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 제 안에서 흑심이 생기기 시작했나 봐요. 저도 아줌마 귀에 대고 속삭여버렸어요. 아줌마도 엄청 섹시하다고요. 그 말을 하면서 아줌마 허리를 잡은 손에 힘을 빡 주게 되었는데 아줌마 입에서 탄식 같은 소리가 새어나와서 저를 더 흥분되게 하기도 했죠. 그렇게 두어 곡 정도 세훈이 아줌마랑 브루스를 추기도 했고 또 눈치 없는 직원 아줌마가 자기랑도 브루스를 추자고 떼를 쓰는 바람에 그 아줌마하고도 한타임 브루스를 추기도 했네요. 아무튼 그렇게 노래방에서 실컷 웃고 떠들고 나니 시간이 꽤 흘러 있더라고요. 노래방을 나와서는 다들 헤어지는 분위기였고요. 잘 들어가시라고 인사를 드리고 나니 자연스레 세훈이 아줌마랑 둘이 남게 되었죠. 저는 아줌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같이 걷자고 했어요. 둘이서 밤거리를 걷는데 아줌마는 살짝 취기가 오른다면서 저에게 기대왔고요. 아까 브루스를 추면서 서로 몸을 맞대기도 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아줌마의 어깨를 부축하면서 걷게 되었죠. 아줌마는 저에게 조금 과하게 기대왔는데 느낌이 조금 이상하기는 했어요. 꼭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아줌마 집 앞에 거의 도착을 했는데요. 아줌마는 집에 아무도 없으니 들어와서 간단하게 한 잔 더 하고 가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좋은 사람이 오면 마시려고 아껴둔 좋은 와인이 있다면서요. 아줌마는 제 손을 잡아 이끌었고 저는 뭐에 홀린 것처럼 그대로 아줌마를 따라 들어가게 되었네요. 그렇게 아줌마네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넓은 아파트여서 아줌마 혼자 지내기에는 적적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아줌마는 제 손을 붙잡고는 식탁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그러더니 여러 술병이 놓여있던 진열대에서 와인을 꺼내왔죠. 그렇게 안주도 없이 아줌마랑 이야기를 하면서 와인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에 아줌마랑 단둘이 마주 앉아서 술을 마시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매일 횟집에서 보기는 했지만 단둘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줌마도 비슷한 느낌을 느꼈던 건지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아줌마는 오래전에 이혼하고 세훈이를 혼자 키우면서 마음 고생한 이야기도 풀어놓았고요. 이혼하고 혼자 사는 여자라서 주변에서 유혹도 많았는데 그런 유혹의 또래 남자들을 만나보기도 했지만 늘 재미는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나이 먹은 거 생각 못하고 젊은 시절 풋풋한 남자들 만났던 생각만 하는 자기가 욕심이 많은 것 같다면서 한숨을 내쉬기도 했죠. 그렇게 아줌마의 푸념 섞인 아쉬운 이야기들이 한동안 이어졌어요. 저는 아줌마는 능력도 있으시고 자기 관리를 잘하셔서 연하남을 만나도 되시겠다고 약간 아부 섞인 위로를 건네기도 했어요. 또 나이보다 10살 이상은 어려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확실히 여자들은 어려 보인다는 이야기에는 약한 것 같더라고요. 아줌마는 제가 어려 보인다고 한 말에 기분이 좋아진 듯 했어요.
그러더니 무언가 결심이라도 한 듯 입술을 깨물고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혼자 보내는 밤이 너무 심심한데 오늘 같이 있으면서 자기 말상대를 해줄 수 있겠냐고요. 그 말을 하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아줌마의 그 눈빛은 남자를 녹이는 그런 매력이 있었거든요. 저는 결국 알겠다고 대답을 했고요. 피곤하다는 아줌마를 부축해서 우리는 안방으로 자리를 옮겼죠. 자연스레 아줌마는 제 팔베개를 하고는 같이 눕게 되었는데요. 나지막하게 속삭이면서 제 팔에 안겨있는 아줌마 때문에 저는 심장이 두근거려서 못 견딜 것 같더라고요. 결국 그날 저는 선을 넘어버리고 아줌마와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네요. 달려드는 저를 기다렸다는 듯 아줌마는 받아주었어요. 애교도 많고 여우 같은 웃음으로 제 마음을 녹였던 아줌마였지만 막상 사랑을 나눌 때는 엄청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 모습이 저를 더 짜릿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아줌마는 특히 뒤에서 사랑해주는 걸 꽤나 좋아하더라고요. 부끄럽다면서도 엎드려서는 뒤에서 해달라고 먼저 요구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제 앞에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친구의 엄마라니 그 짜릿함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뒤에서 아줌마를 사랑해주다가 거의 동시에 가버리고 말았네요. 아줌마는 체력이 참 약한 편인지 한번 절정을 느끼고는 쓰러지듯이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사실 다시 달아오르고 몇 번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곤히 잠들어 있는 친구의 엄마를 깨울 수는 없었어요. 세근대면서 잠든 친구의 엄마를 보면서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 맞는 건가 하는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뜬 눈으로 잠시 누워 있다가 결국 저도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네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아줌마를 마주했을 때 처음에는 조금 민망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아줌마는 속이 쓰리다면서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다고 어리광 부리듯이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냉장고를 뒤져서 있는 재료를 가지고 요리 솜씨를 조금 뽐내보기로 했죠. 마침 냉장고에 콩나물이랑 무가 있길래 시원하고 칼칼하게 국을 조금 끓여내왔고요. 같이 간단히 요기할 죽도 만들어서 아침을 후딱 준비를 했죠. 아줌마는 제가 해준 음식을 먹으면서 속이 풀리는 것 같다고 좋아하더라고요. 보통 점심시간쯤 출근을 하는데 시간이 좀 남아 있었던 편이어서 아침을 대강 먹고는 치우고 있는데 아줌마가 저를 뒤에서 끌어안았어요. 치우는 건 이따가 자기가 할 테니 자기를 한 번 더 안아달라면서요. 맨정신으로 아침부터 그런다는 게 민망하기도 했지만 어제 한번 사랑을 나누고 체력이 쌩쌩했던 저는 금세 아줌마의 유혹에 반응을 하게 되었고요. 아줌마를 번쩍 안아들고는 안방으로 가게 되었죠. 어제 한 번밖에 힘을 쓰지 않았던 터라 체력이 쌩쌩했던 저는 이번에도 아줌마를 뒤에서 사랑해 주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너무 힘이 넘쳤던 편인지 아줌마는 제가 느끼기도 전에 괴성을 지르면서 먼저 가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직 쌩쌩하게 살아있던 저를 아줌마는 입으로 마무리를 해주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온몸의 전율이 느껴지는 기분이었어요. 살면서 보았던 장면 중에 가장 못 견딜 만큼 짜릿한 그런 광경이었죠. 결국 저는 아줌마의 입에 해버리고 말았네요. 그렇게 우리는 숨을 돌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좋았는데 세훈이 생각을 하면 살짝 민망하기도 하고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에 아줌마는 남녀가 연애하는데 그런 걸 뭐하러 신경 쓰냐면서 제 가슴팍을 꼬집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가끔 이렇게 자기랑 시간을 보내면서 즐겁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세훈이 아줌마와 결국 그렇게 연애를 하는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연상을 만나본 일도 없었고 아줌마랑 썸을 타본 일은 더더욱 없었는데요. 세훈이 아줌마와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 아줌마들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나이 든 여자들은 그 나름의 능숙한 매력이 넘친다고나 할까요?
특히 세훈이 아줌마처럼 자기 관리를 잘한 여자라면 더더욱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렇게 아줌마하고 저는 시간만 허락하면 사랑을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체력이 약한 편이라 늘 저보다 먼저 가버리곤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완전히 푹 빠져버린 상태이기도 해요. 제가 만나본 여자들 중에서 가장 애교도 많고 저에게 잘해주는 편이죠. 그리고 주말이면 가끔 세훈이가 횟집에 들르기도 하는데요. 자기 엄마랑 뜨거운 연애를 하는 걸 모르고 있는 세훈이 녀석은 엄마 가게 일을 잘 도와줘서 고맙다면서 얼마 전에는 저에게 선물을 내밀기도 했어요. 세훈이가 쉬는 주말에 횟집은 더 바빠서 따로 저녁을 먹거나 술을 할 여유가 없으니 그런 선물로 본인 고마움을 전한다면서요. 상자를 열어보니 백화점에서 산 비싼 후드티가 들어있더라고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가게 일도 잘 도와주고 있고 밤에도 아줌마를 즐겁게 해주고 있으니 세훈이에게 그런 비싼 선물을 받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렇게 아줌마랑 연애를 이어온 지도 벌써 반년인데요. 호텔 주방장이 되어보겠다는 제 꿈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해요. 하지만 꼭 그것만을 고집할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답니다. 요새는 이 횟집에서 일을 많이 배워서 제 가게를 알차게 운영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곤 해요. 오늘도 아줌마는 가게 일을 마치면 자기 집에서 보자고 보채고 있는데요. 덕분에 일하는 게 참 즐거운 요즘이기도 하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